네, 일차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5월 국세 수입 현황 잠깐 보면은요, 우리가 45.9조 더 잡아놨었죠. 애초에 본 예산 때 1회 추경까지 세익 경쟁 없다가 이번에 10.4조 세익 경쟁했죠.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35조 정도 더 잡아놓은 거잖아요. 36조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 좀 21조 정도 이제 더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한 25조 정도 이제 세수를 어떻게든 메꿔야 되는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 중간 연합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 하방 압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세익 경쟁했지만 예. 4조 정도. 그래도 전년보다도 지금 추이를 보면 덜 거쳐요. 그만큼 내수나 소비 있죠. 특히 이제 뭐 이제 환율 문제도 좀 있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개별 소비세 줄어든 거 이런 것도 전년 대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내수 소비 쪽에 좀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익 경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세익 경쟁 안 했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대혼란이 또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완충 작업을 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조 정도 추가적으로 좀 압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10조 했으니까 한 15조, 16조 이 정도 이제 메워야 되는데 통상적인 우리가 이제 불용을 봤을 때는 한 7조, 뭐 5, 6, 7조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통상 10조 분야에서. 정도를 여하튼 세입에서 메꾸지 않는 한 지출 구조 조정 없이는 국채 부담이 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한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저는 뭐 국가 채무 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세계 최고의 지금 재정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본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예요? 260% 아닙니까? 예. 예, 미국 얼마입니까? 다 그 100% 이제 언저리에서 다 놀고 있어요. 독일도 심지어 독일조차도 유럽 다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은 재정을 그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해외 선진국처럼 아꼈어요. 그 여파도 저는 계속 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난 3년 동안에 세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장률 지금 올해 성장률 0.8%죠. 한번 돌이켜 보세요. 0.8% 찍은 게 언젠지. 금융위기가 딱 0.8%입니다. 2% 미만으로 성장했던 대한민국 GDP 역사 중에 4번이 있습니다. 석유파동, IMF, 금융위기, 코로나 4번 있는데 2% 미만 성장했던 게 0.8%가 금융위기 때예요. 지금 0.8%잖아요. 지금 이런 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을 만들어 놨는데 세수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재정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지금 펼쳐서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서민 중산층 살려내야 하지 않습니까? 내수 소비 살려내야 되잖아요. 자, 저번 2, 4분기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어요. 3, 4분기 0.1, 4, 4분기 0.1, 올해 1, 4분기 마이너스 0.2입니다. 특히 건설 투자 한번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착공 허가 건수, 착공 실적 다 반토막 났습니다. 건설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내수의 중요한 요인들. 이번 추경에서도 보니까 건설 관련된, 활성화 관련된 PF 사업장 지원 빨리 이거 조정해야 되는 금융위원하고 협의하고 경제 정책 중에 지금 내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지금 1, 4분기 요인들 보면 원계열 전년 기준으로 13% 빠졌습니다. 전년도 사실은 안 좋았거든요. 건설 경기가. 그러면 건설에 이 고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좀 신경 쓰죠. 마지막으로 지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거 말씀이 많은데 지방 정부하고 협의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장기연체 채권 이거 뭐를 해줘야 얘기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 질려버렸어요. 자, 113만 4천 명입니다. 이분들 원금의 5%로 정부가 매입해 주는 거잖아요. 확정은 아닙니다만 대차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랍니다. 예.
노동 가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3만 명이 경제 활동 인구로 포함이 된다면 자, 최저임금만 계산을 해도 연 2천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이에요. 113만 명 계산해 보면 28조, 27조. 자, 4천억 투자해 가지고 27조 하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국민들 살리는 장사 아니에요? 거기다가 복지. 그분들 자꾸 이 경제 외톨이로 남으면 복지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고용보험, 손실 이런 것들 간접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해외 선진국이 다 하고 있잖아요. 법인들은 해주는데 왜 개인들은 안 해줍니까? 이 사람들 얼른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기재부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장기 소형 연체 채권 소각의 경우에 사실상 파산에 처한 상황으로서 더 이상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각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채권 주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의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기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